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의 바닷바람은 끈적했다. 소금기를 머금은 습한 공기가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99여단 외곽 버려진 자재창고 뒤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곳은 부대의 사각지대이자 빛이 닿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썩은 내가 났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이기도 했고 인간의 존엄이 부패하며 풍기는 악취이기도 했다. 입 벌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상병 계급장을 단거구의 사내였다. 그의 군화 끝에는 흑투성이가 된 일병 하나가 바들바들 떨며 엎드려 있었다. 안 들리나? 내 말이 개 짖는 소리로 들려? 상병이 군화 앞코로 일병의 턱을 툭 쳐올렸다. 일병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피가 뒤범벅된 일병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상병님, 그게 말 대답하지 말고 벌려. 상병의 곁에 서 있던 병장 하나가 킬킬거리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야, 적당히 해라. 애 순 넘어가겠다. 그냥 핥으라고 해. 병장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 잔혹한 놀이를 무료한 오후의 소일거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바닥에는 누군가 뱉어놓은 가래침과 지식여진 벌레의 사체가 섞여 있었다. 상병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병대 왔으면 깡다구는 있어야지. 이거 못 먹으면 너 오늘 잠 못 잔다. 알지? 일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먹지 않으면 밤새도록 이어질 구타와 괴롭힘. 먹으면 무너져 내릴 마지막 자존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서 일병은 천천히 입을 벌렸다. 비참함에 어깨가 들썩였다. 그 순간이었다. 우웅.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자재창고 벽 너머였다. 병장과 상병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뭐야? 순천 시간 아닌데? 병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곳은 간부들도 귀찮아서 잘 오지 않는 버려진 구역이었다. 끼익. 타이어가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조망 펜스 앞쪽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고급 승용차가 아니었다. 번호판조차 흙먼지로 가려진 국방색 도색이 벗겨진 낡은 지휘용 레토나였다. 하지만 그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묘하게 서늘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마저 숨통을 끊는 듯 간결했다. 어떤 미친놈이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와. 야, 가서 뭐하는 놈인지 확인해. 병장이 턱짓했다. 상병은 귀찮다는 듯 침을 퇴뱉고는 껄렁한 걸음으로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운전석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짙은 썬팅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았다. 어이, 여기 인가된 차량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타 빼십시오. 상병이 운전석 유리를 손바닥으로 쾅쾅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이봐요, 귀 먹었어? 나오라고. 상병이 다시 한번 유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상병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것은 차가운 냉기였다. 먼저 땅에 닿은 것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광이 번쩍이는 검은색 전투화였다. 그리고 그 위로 칼날처럼 주름 잡힌 전투복 바지가 드러났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뜻밖에도 여자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비율이 완벽했다. 군살 하나 없는 단단한 체구. 전투모 아래로 드러난 하얀 얼굴은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하지만 그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마치 심해를 들여다보는 듯한 검은 눈동자. 상병은 순간 말을 잃었다. 여군? 그것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하지만 그를 당혹게 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반짝이는 계급장 때문이었다.
은색별. 하나도 아닌 2개. 소장. 상병의 뇌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 정지했다. 20대 여자가 투스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코스프레, 영화 촬영, 별의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 지켜보던 병장이 다가왔다. 뭐야, 왜 멍청하게 서 있어? 누구? 병장의 말문도 막혔다. 그 역시 그녀의 어깨를 보았다. 그리고 가슴에 달린 흉장. 해병대 수색대. 붉은 명찰에는 장나라라는 이름이 3글자가 박혀 있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자재창고 뒤편을 감쌌다. 장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사들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일병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껄렁하게 서 있는 병장과 상병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그시 그들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만으로도 병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압도감. 단순히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었다.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장나라가 입을 열었다. 계속해.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예? 하던 거 계속하라고. 가래침을 먹이려던 참 아니었나? 장나라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자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병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여자는 진짜다. 가짜가 흉내낼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다. 누구십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규정을 들먹였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다. 장나라는 병장의 말을 무시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일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일병은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다. 장나라의 손아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단숨에 일병을 일으켜 세운 그녀는 일병의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었다. 이름. 유병, 정민우. 정민우 일병. 기억해둬라. 군인의 무릎은 조국을 위해 꿇는 것이지 쓰레기들 앞에서 꿇는 게 아니다. 장나라는 일병을 자신의 등 뒤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병장과 상병을 마주봤다. 거리는 불과 2걸음. 제99여단 3대대 이중대 병장 최기철. 상병 박성훈. 그녀는 그들의 명찰을 보지도 않고 이름을 불렀다. 병장과 상병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내 부하들 이름도 모를 것 같나. 장나라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의 지휘관으로 부임한 사단장 장나라 소장이다. 사단장.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쇠망치처럼 병사들의 머리를 때렸다. 전설처럼 내려오던 소문, 최연소 여성 장군이 온다는 이야기가 뜬 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병장 최기철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20대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짬밥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발심이 공포를 눌렀다. 사단장님, 웃기지 마십시오. 어디서 가짜 계급장 달고 와서 연기하십니까? 미병소에 연락하기 전에 당장 꺼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났다. 최 병장의 몸이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상병은 눈을 비볐다. 장나라가 움직인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뒷짐을 진 상태였다. 아주 짧고 간결한 압착이 한 방이었다. 바닥에 뒹구는 최 병장은 숨을 쉬지 못해 캑캑거리며 명치를 부여잡았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말이 길다. 장나라는 쓰러진 최 병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전시였다면 넌 즉결 처형이다. 상관 모독 하극상 그리고 아군에 대한 가혹행위.
옆에 서 있던 상병 박성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나라의 고개가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갔다. 너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상병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달라라. 그래, 살려는 주지. 죽이는 건 너무 쉬우니까. 장나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털듯 손을 닦았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 부대는 썩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 이상, 더 이상 그 썩은 냄새를 맡으며 살 수는 없다. 그녀는 쓰러진 병장과 엎드린 상병을 뒤로 하고 등 뒤에 정일병에게 말했다. 정민우 일병, 예병 정민우. 무전기 줘봐. 정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건넸다. 장나라는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치직 치지직. 전파 견열. 여기는 사단장이다.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장난치시면 영창 갑니다. 장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장난처럼 들린다면 내군 생활이 장난으로 끝날 거다. 제99여단 전 병력 10분 내로 연병장의 완전 군장으로 집합해라. 예외는 없다. 환자도 들것에 실어서 나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10분이다. 1초라도 늦는 놈은 군복 벗겨서 집으로 보내주지. 이상. 탁. 무전기를 던지듯 정일병에게 돌려준 장나라는 레토나 보닛에 걸터 앉았다. 구경해라 일병. 이제부터 이곳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멀리서 비상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아니 나태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소리였다. 장나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자만이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미소였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포항의 하늘을 찢어발겼다. 우웅 우웅. 그 소리는 마치 이 거대한 부대가 지르는 비명 같았다. 평온하던 영내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고 반쯤 벗겨진 전투복을 추스르는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는 철모를 찾지 못해 맨머리로 뛰어나왔고 누구는 총기 대신 빗자루를 들고 허둥댔다.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폐잔병의 행렬이나 다름없었다. 장나라는 그 난리통을 레토나 보닛 위에 앉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먼지 구름이 연병장을 뒤덮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군대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오합지졸들에게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듯 했다. 숨을 헐떡이며 연병장으로 모여드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다. 아이씨. 뭐야, 전쟁 났어? 어떤 미친놈이 사이렌을 눌러서 당직 사관 돌았냐? 나 말년이라고. 열을 안 시켜? 대열 사이사이에서 욕설과 투덜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를 보지 못한 듯 했다. 아니, 봤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기껏해야 부사관 후보생이나 외부 강사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때 본청 쪽에서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급하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차 문이 열리고 배가 남산만큼 나온 대령이 씩씩거리며 내렸다. 제99여단장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당직사관 어딨어?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낮잠을 깨워? 오 대령의 고함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휘봉을 허공에 휘두르며 당직사관을 찾았다. 당직사관인 중위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여단장님, 그게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사이렌 누가 울렸어? 오냐오냐 하니까 부대가 네 안방 갔냐?
오대령이 당직 사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려던 순간이었다. 내가 울렸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소음의 파도를 갈랐다. 오대령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레토나 보닛 위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 역광을 받아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섬뜩할 정도였다. 오대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야, 헌병.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의 헌병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장나라의 어깨에 달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장나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닛에서 내려왔다. 군화굽이 땅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또각, 또각. 그녀가 오대령을 향해 걸어왔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오대령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의 눈빛을 마주하자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여단장이라는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했다. 이게 미쳤나? 야, 너 귀 먹었어? 당장 안고. 오대령의 시선이 여자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별 2개. 은빛으로 빛나는 2개의 별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대령인 자신보다 2단계나 높은 계급. 군대에서 계급은 곧 법이고 진리이며 하늘이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는 자신의 딸보다도 어려 보였다. 인지부조화가 머리를 강타했다. 소장? 장나라는 오대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키는 오대령이 더 컸지만 내려다보는 것은 장나라였다. 기세의 차이가 물리적인 높이를 역전시키고 있었다. 경례 안 하나? 장나라가 물었다.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오대령은 입을 뻐끔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신분증 좀 봅시다. 요즘 가짜 군인 행세하는 미친년들이 많아서. 오대령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짝!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병사들 전원이 숨을 멈췄다. 오대령의 고개가 사정없이 돌아갔다. 뺨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장나라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단순한 따기가 아니었다.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오대령은 비틀거렸다. 입 박쳐. 장나라가 으르렁거렸다. 전시였다면 즉결 처분이다. 상관에게 신분증 요구? 내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 별이 장난감으로 보이나 보지. 장나라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오대령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꼴 사나운 모습이었다. 뱃살이 출렁거렸고 벗겨진 정모가 바닥을 굴렀다. 나는 오늘부로 제1사단장으로 부임한 장나라 소장이다. 내 놈이 이 구역에 왕노릇을 하던 오만석인가? 오대령은 얼어붙었다. 사단장. 소문으로만 돌던 그 마녀가 진짜로 온 것이다. 공포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제99 여단장 배령 오만석. 비굴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꼬리를 마는 똥개 한 마리만 남았다. 장나라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연병장에 모인 3,000여 명의 병력을 바라보았다.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 역시 보았다. 자신들의 왕이었던 여단장이 저 젊은 여자 앞에서 한 마리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꼴을. 그제야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소와 무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심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장나라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전의 소리였다. 전체 차려. 3,000명의 발 뒤꿈치가 동시에 붙었다. 착.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도 있는 소리였다. 쉬어. 척. 장나라는 연병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맨 앞줄에 선 장교들, 그 뒤에 부사관들, 그리고 끝없이 늘어선 병사들. 그들의 눈동자가 장나라를 향해 고정되었다. 반갑다. 그리고 역겹다. 그녀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너희들의 눈을 보니 알겠군. 이곳은 군대가 아니다. 쓰레기 매립지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코를 들 수가 없어. 그녀는 단상 난간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여단장이라는 작자는 대낮부터 퍼질러 자고 병사들은 선임 눈치 보느라 오줌을 지린다. 장비는 녹슬었고 정신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게 대한민국 해병대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수치심이 얼굴을 달구었다. 잘 들어라. 나는 너희를 달래러 온 게 아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으러 왔다. 아플 거다. 비명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울 거다. 하지만 피하지 마라. 장나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대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돼지 같은 놈이 너희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오늘부터 너희들의 지휘관은 나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부터 전 부대 감찰을 시작한다. 생활관, 창고, 화장실, 그리고 너희들의 관물대 깊숙한 곳까지. 만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장나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 주인은 오늘 밤 달이 질 때까지 이 연병장 흙바닥을 혀로 핥게 될 거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당직 사관을 돌아보았다. 당직 사관. 예, 소장님. 헌병대 호출해. 오만석 대령,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하고 구금한다. 혐의는 근무 태만,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아이, 알겠습니다. 오 대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 부대를 위해 30년을... 끌고 가. 장나라의 명령은 단호했다.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오 대령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한테 전화할 거야! 으아! 끌려가는 여단장의 비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연병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절대권력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절대자의 등장. 장나라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지. 각 중대 지휘관들 전원 앞으로.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지옥은 정화를 위한 불길이었다. 장나라라는 이름의 불길이 제99여단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무거웠다. 여단장이 개처럼 끌려나간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뿜어내는 공포는 여전히 병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3,000여 명의 병력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단상 위에 선 작은 거인을 올려다보았다. 장나라는 천천히 단상 계단을 내려왔다. 또각, 또각. 군화굽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맨 앞줄에 도열한 영관급 장교들 앞으로 다가갔다. 대대장, 작전장교, 군수장교. 배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중년의 사내들. 그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동공을 떨고 있었다. 장나라가 걸음을 멈춘 곳은 군수참모인 황중령 앞이었다. 유난히 배가 많이 나오고 목 뒤에 살이 접힌 사내였다. 군수참모. 예, 군수참모 중령 황기석. 황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가 묘하게 갈라졌다.
자네가 이 부대에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책임지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질문에 답해봐. 장나라는 황중령의 가슴에 달린 약장을 지휘봉 끝으로 툭 건드렸다. 우리 병사들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지? 황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점심 메뉴를 알 리가 없었다. 간부 식당에서 따로 조리된 특식을 먹거나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그게 김치찌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충 둘러댔다. 장나라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김치찌개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열바로 뒤에 서 있는 일병에게 다가갔다. 깡마른 체구에 안색이 누렇게 뜬 병사였다. 이병,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나? 병사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황중령의 눈치를 살폈다. 황중령이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하지만 장나라가 병사의 어깨를 꽉 쥐었다. 내 눈을 봐. 저 돼지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똥국이었습니다. 뭐? 원더기 하나 없는 된장국, 그리고 쉰내가 나는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밥에서는 모래가 씹혔습니다. 병사의 고백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장나라는 천천히 다시 황중령에게로 돌아왔다. 들었나? 김치찌개? 아닙니다. 그게 식단표가 갑자기 바뀐 모양입니다. 조리병들이 실수를. 실수. 장나라가 나직이 은쫄였다. 따라와. 그녀는 황중령을 지나쳐 병영 막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교들이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목적지는 식당이 아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제1중대 무기고였다. 철컥. 끼익. 무기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퀴퀴한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총기 거치대에는 K2 소총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가지런해 보였다. 장나라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하얀 장갑 낀 손이 총기 거치대를 훑었다. 그리고 무작위로 소총 한 정을 집어들었다. 이 총의 주인. 그녀가 총번을 읽었다. 뒤따라온 중대장이 급하게 명부를 확인했다. 일병 최민수 총기입니다. 장나라는 소총을 들어 황중령에게 던졌다. 받아. 황중령이 허둥지둥 총을 받아들었다. 분해해. 네? 지금 여기서 말입니까? 안 들리나? 분해하라고. 1분 준다. 황중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행정 업무만 보느라 총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스 조절기 마개를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꽉 끼어서 비켜. 장나라는 황중령의 손에서 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총을 분해했다. 철컥, 탁, 촤르륵. 단 10초. 총은 뼈와 살이 분리된 생선처럼 부품별로 바닥에 나열됐다. 장나라는 그중 가스 활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황중령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보이나? 황중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스 활대에는 시커먼 탄매가 딱딱하게 굳어 눌어붙어 있었고 곳곳에 붉은 녹이 슬어 있었다. 총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고철 덩어리였다. 이건 총이 아니다. 그냥 쇠막대기야. 전쟁터에서 이 총을 든 병사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죽는다. 총알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장나라는 분해된 놀이쇠 뭉치를 집어 벽에 획 집어 던졌다. 쾅! 쇠뭉치가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다. 장교들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군수 참모. 그리고 중대장들. 너희는 살인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너희가 회식비로 탕진한 예산 귀찮아서 미룬 정비 시간. 그 대가로 너희 부하들은 전장에서 총알바지가 되어 죽었을 거다. 적군이 죽인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인 거지.
그녀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다. 45구경 권총. 묵직한 총구가 황중령의 이마를 겨누었다. 황중령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해졌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왜? 겁나나? 너희가 관리한 총이 아니니까 이건 발사될 것 같나 보지. 철컥. 장나라가 해머를 뒤로 젖혔다. 공포가 극에 달한 황중령이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횡령했습니다. 총기 수입 5일 살 돈으로 간부들 회식시키고 남은 돈은 제가 챙겼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술 불었다. 총구 앞에서는 누구나 정직해지는 법이다. 장나라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총구를 거두었다. 기억력이 좋군. 자백한 내용은 헌병대 가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시 써라. 그녀는 뒤에 선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이 새끼도 끌고 가. 횡령, 직무유기, 그리고 이적 행위로 기소한다. 사단장님. 황중령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무기고의 남은 장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장나라는 다시 소총 부품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헝겊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직접 굳어버린 탄매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슥슥. 고요한 무기고에 천이 쇠를 문지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사단장이 별 2개가 달린 장군이 쭈그려 앉아 병사의 총을 닫고 있었다.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참 후 어느 정도 녹이 닦인 부품을 다시 조립한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전 중대장 들어라. 예! 오늘 밤은 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 병력 총기 수입 실시한다. 윤활유가 없으면 식용유라도 가져와서 닦아. 녹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총구로 내 놈들 입을 찢어 놓을 테니까. 그녀는 무기고를 나서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식당. 오늘 저녁부터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라도 병사들 식판보다 간부 식탁에 더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날로 취사장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단. 장나라가 무기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바다 냄새 속에 이제야 희미하게 화약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진짜 군대의 냄새였다. 아직 멀었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겨우 겉핥기였다. 진짜 썩은 뿌리는 더 깊은 곳, 지역 사회와 유착된 검은 카르텔에 박혀있을 터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묘한 광경이 들어왔다. 멀리 위병소 쪽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려다 제지당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헌병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장나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뭐지? 옆에 있던 작전장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지역 건설사 사장인 박 회장입니다. 원임 여단장님과 친분이 두터운 분이라 자주 오시곤 했습니다. 건설사 사장이 부대에? 장나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냄새가 났다. 아주 구린 돈 냄새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군. 그녀는 군화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문 열어줘라. 얼마나 대단한 손님인지 내가 직접 맞이해주지. 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밤이 될 것이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거만했다. 박태수 회장. 포항 일대의 건설과 유흥을 주름잡는 지역 토호였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병풍처럼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장나라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박 회장을 본체만체하고 자신의 자리로 가서 서류를 뒤적였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거참. 소문대로 아주 뻣뻣하신 분이 오셨구만. 박 회장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다. 장군님, 초면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박태수 회장입니다. 오만석 여단장이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떠나셨다길래 새로 오신 사단장님 얼굴이나 뵙고 인사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에 비릿한 조소를 섞었다. 오대령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장나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군부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인사는 밖에서 하시죠. 나가. 단호한 축객령. 하지만 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툭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다. 에이, 너무 팍팍하게 구지 맙시다. 우리 애들 밥도 좀 먹이고 부대 운영하다 보면 돈 들어갈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국군 장병들 위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노란색 수표 뭉치가 언뜻 보였다. 뇌물.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액수였다. 장나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앞으로 다가갔다. 박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역시 말이 좀 통하시네. 여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빠가 뒤에서 든든하게. 폭. 박 회장의 말이 끊겼다. 장나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봉투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봉투 정중앙을 내리찍어 테이블에 꽂아버렸다. 돈다발이 칼날에 꿰뚫려 테이블에 박제되었다.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돈으로 내 계급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장나라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돈이면 병사들 방탄조끼가 몇 벌이고 맛있는 고기가 몇 근이지. 그런데 이걸 나한테 줘? 내 입을 막으려고?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박 회장이 당황하여 고함을 치자 뒤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사단장이고 나발이고 확. 경호원 하나가 장나라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곰 같은 덩치에 비해 장나라는 너무나 가냘퍼 보였다. 하지만 그 손은 장나라의 옷깃에 닿지 못했다. 우두둑. 끄아. 섬뜩한 뼈 소리와 함께 경호원의 비명이 집무실을 울렸다. 장나라는 뻗어오는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놈의 팔을 끌어당겨 턱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퍽. 거구가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남은 경호원 하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죽고 싶어. 칼을 든 민간인이 사단장실에서 난동을 부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장나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군사시설 침입, 뇌물 공여, 그리고 지휘관 암살 시도. 경호원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장나라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놈의 빈틈을 파고들어 만년필 쥔 손을 놈의 허벅지에 꽂아 넣었다. 푹. 아, 경호원이 다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단 10초. 상황은 종료되었다. 장나라는 피 묻은 만년필을 휴지로 닦으며 덜덜 떨고 있는 박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살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회 의원이 내 형님이야. 너 옷 벗고 싶어? 박 회장이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악을 썼다. 장나라는 피식 웃었다. 옷을 벗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놈들이야.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 집무실로 와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이자들 테러 용의자로 간주하고 지하 벙커 취조실로 넘겨. 이거 너 후회할 거야.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박 회장을 보며
장나라는 테이블에 꽂힌 돈뭉치와 과도를 바라보았다. 그 돈은 더러웠지만 단서는 확실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국방위원회 형님.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은 곳에 있었다. 재미있어지는군. 장나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에는 3,000여 명의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이제 저들을 조련할 시간이었다. 밤 10시. 보통이라면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99여단의 연병장은 대낮처럼 환한 조명탑 아래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전체 엎드려. 단상 위에 선 장나라의 명령이 떨어졌다. 3,000명의 병력이 일제히 엎드렸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일어서. 엎드려. 엎드려. 단순한 얼차려가 아니었다. 지난 3시간 동안 병사들은 쉬지 않고 구르고 뛰고 기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났고 다리는 풀려 후들거렸다. 여기저기서 헛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존경이 아닌 증오였다. 저 미친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반발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대열 중간에서 한 병장이 철모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일어섰다. 아, 못해 먹겠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병장은 씩씩거리며 단상을 향해 소리쳤다. 사다정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규정된 일과 시간도 지났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용기인지 객기인지 모를 외침이었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장나라는 표정 변화 없이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상태였다. 병장 앞으로 다가간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힘든가? 힘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의 무식한 훈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전투복 상의를 벗자 검은색 러닝 셔츠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몸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온몸이 흉터투성이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에 스친 화상 자국 찢기고 꿰맨 흔적들이 하얀 피부 위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지옥의 증명서였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부당하다. 장나라는 흉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소말리아 해적놈의 칼에 찔린 거다. 이놈은 아프간 반군 총알에 스친 거고. 그녀는 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적군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봐주나? 아, 우리 김 병장이 힘드시니까 오늘은 총 쏘지 말아야지 하던가. 병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실전. 죽음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였다.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살리려는 거다. 나약한 살덩이로는 전장에서 1초도 버틸 수 없어. 장나라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맨 앞줄에 섰다. 지금부터 PT 8번 온몸 비틀기 들어간다. 내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다. 나도 같이 한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지치거나 포기하면 나를 쏴라. 사단장이 흙바닥에 누웠다.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별 2개가 병사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구른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장나라의 구호에 맞춰 3,000명이 다리를 들어 올렸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100개, 200개. 숫자가 올라갈수록 병사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장나라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복부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자세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500개, 1000개. 이제 병사들은 공포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 작은 몸 어디서 저런 괴력이 나오는가. 악바리처럼 버티던 바나나 병장도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따라했다. 질 수 없다. 저 여자한테 지면 진짜 남자가 아니다. 오기가 생겼다. 증오가 존경으로 반발심이 투쟁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포항의 밤하늘 아래 3,000명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장나라가 벌떡 일어났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병사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썩은 동태 눈깔이 아니었다. 도끼가 서린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장나라는 돌아섰다. 푹 자라. 내일부터는 더 지옥일 테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묘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해방감이자 묘한 소속감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경례 구호인 필승 소리가 우렁차졌다. 단 하룻밤 만에 일어난 변화였다. 하지만 장나라는 만족하지 않았다. 내부의 기강은 잡았지만 외부의 적은 이제 막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하 벙커 상황실. 장나라는 헌병대장이 가져온 압수 물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박태수 회장의 차 트렁크에서 나온 장부였다. 이중 장부군. 장나라가 장부를 탁 덮으며 말했다. 예. 여단장 오만서뿐만 아니라 인근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상갑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이 조심스럽게 지도를 펼쳤다. 부대 뒷산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내에 한 지점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입니다. B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구 탄약고입니다. 하지만 장부에 따르면 이곳으로 건축자재와 알 수 없는 화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알 수 없는 화물. 세관 통과 내역이 없는 물건들입니다. 밀수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나라의 눈이 빛났다.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었다. 군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밀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준비해. 장나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색대대를 부르겠습니까? 아니. 덩치가 크면 쥐새끼들이 도망가. 소수 정예로 간다. 그녀는 어제 낮 흡연장에서 만났던 정민우 일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묵묵히 훈련을 따라오던 반항아 최기철 병장. 최기철 병장 그리고 정민우 1일병. 그 외에 쓸만한 놈들로 3명 더 추려. 1시간 뒤 출발한다. 무장은 실탄이다. 실탄 말씀이십니까? 상대는 민간인 탈을 쓴 범죄 조직이야. 총을 쏘는데 주저함이 없는 놈들일 거다. 1시간 후. 장나라는 군복 대신 검은색 전술 조끼와 기동복을 착용했다. 허벅지에는 권총, 등에는 K1 기관단총을 맸다. 그녀의 뒤로 5명의 대원이 도열했다. 최기철 병장은 얼떨떨한 표정이었고 정민우 일병은 긴장해서 굳어 있었다. 쫄지 마라. 장나라가 탄창을 결합하며 말했다. 내 뒤만 따라오면 죽지는 않는다. 그들은 은밀하게 부대 뒷산 산악로를 타고 이동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자 숲속에 가려진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지도에 표시된 구 탄약고였다. 폐쇄되었다는 기록과 달리 입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복을 입은 사내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 불룩 튀어나온 것은 분명 총이었다. 저거 총 아닙니까? 한국에서 민간인이 총을? 최 병장이 놀라 속삭였다. 조용히 해. 장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전방 2명 제압한다.
그녀는 숲속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경계병이 하품을 하며 뒤를 도는 순간 장나라가 덮쳤다.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경계병이 기절하며 쓰러졌다. 반대편에서는 최 병장이 엉성하지만 힘으로 다른 경계병을 제압했다. 장나라는 쓰러진 놈의 품에서 아이디 카드를 꺼내 철문 리더기에 긁었다. 비빅, 징.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리고 드러난 내부의 광경에 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탄약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마약 제조 공장이자 불법 무기 개조 시설이었다. 수백 개의 하얀 가루 포대와 분해된 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부대 안에 이런 게. 정일병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장나라의 뺨 옆으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매복이다. 흩어져. 장나라가 소리치며 정일병을 밀쳐냈다. 공장 2층 난간에서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튀어나와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탕, 투두두둑. 군 부대 깊숙한 곳,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돌변했다. 장나라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눈을 빛냈다. 함정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부에 첩자가 있어.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재미있네. 다 죽여주마. 장나라는 안전핀을 뽑은 섬광탄을 적진 한가운데로 던졌다. 번쩍. 하얀 섬광과 함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흙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악마와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 쾅! 섬광탄이 터지며 백색의 빛이 공장 내부를 삼켰다. 시야가 마비된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총을 갈겼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장나라는 움직였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 속을 유영하는 그림자, 아니 사신 그 자체였다. 엄폐물을 뛰어넘은 장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을 군화발로 감아 돌렸다. 우직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그녀는 놈의 손에서 떨어진 소총을 낚아채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2층 난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타탕. 정확히 미간에 2발씩. 난간에서 사격하던 적 3명이 종이 인형처럼 추락했다. 으아, 죽어! 구석에 숨어있던 최기철 병장이 악을 쓰며 K2 총을 난사했다. 조준 사격은 아니었지만 그의 덩치와 기백에 눌린 적들이 엄폐물 뒤로 숨었다. 최 병장, 3시 방향 제압해. 정일병 탄창. 장나라의 외침에 정민우 일병이 덜덜 떨며 탄창을 던졌다. 공중에서 탄창을 받아챈 장나라는 탄창 교환과 동시에 전방으로 슬라이딩하며 적의 다리를 쏘아 맞췄다. 전투는 처절했다. 민간인 복장을 했지만 놈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다. 서로 엄호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조여왔다. 쾅!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튀었다. 장나라의 볼에 붉은 생채기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묻은 피를 핥으며 웃었다. 전장의 광기가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사단장님,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일병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탄약은 떨어져 가고 적은 계속해서 몰려나오고 있었다. 그때 2층 사무실 문이 열리며 기관총을 든 거구가 나타났다. 총구가 장나라를 향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죽어라, 이년아.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탕! 단발의 총성이 울렸다. 기관총 사수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장나라가 아니었다. 최 병장도 아니었다. 장나라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정민우 일병이었다.
그의 총구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쏘았는지 그는 자신이 맞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다. 나이스 샷. 장나라가 짧게 칭찬했다. 그 한마디가 정일병의 심장을 뛰게 했다. 내가 사람을? 아니, 내가 사단장님을 구했다. 기세가 역전되었다. 장나라는 틈을 주지 않고 돌격했다. 밀어붙여. 놈들은 겁먹었어. 장나라가 선봉에서 적진을 휘저었다. 권총과 단검을 번갈아 쓰며 근접전을 벌이는 그녀의 무의는 압도적이었다. 최 병장이 고함을 지르며 뒤를 따랐고 정일병도 용기를 내어 엄호 사격을 했다. 10분 뒤 공장 내부는 고요해졌다.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가 자욱했다. 바닥에는 수십 명의 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장나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무전기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장나라는 그의 손에서 무전기를 빼앗았다. 치직, 치직. 상황 보고해. 처리했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아주 낮고 점잖은 척하는 목소리. 장나라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그녀의 옆자리에서 충성 맹세를 하던 자. 아쉽게 됐군. 처리된 건 내 놈의 부하들이다. 장나라가 차갑게 대꾸했다. 장나라? 기다려라. 지금 목 따러 가니까. 그녀는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최 병장 정일병. 예! 두 병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다. 전우에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을 봉쇄해. 헌병 때 올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마라. 사단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장나라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청소 마무리하러. 가면 뒤에 독사. 새벽 4시. 여명이 밝아오는 사단 본청 건물. 복도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당직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요한 복도를 피 묻은 전투복 차림의 장나라가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헌병들이 놀라 경례를 붙였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3층 정보참모실이었다. 쾅! 잠겨있던 정보참모실 문이 장나라의 발차기에 산산조각이 났다. 안에는 한 중년 남자가 급하게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정보참모 민동혁 중령이었다. 그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피칠갑을 한 장나라가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사단장님, 여긴 어떻게... 바쁘군 민중령. 뭐가 그렇게 구려서 밤새 서류를 갈아대나? 장나라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민중령은 뒷걸음질 치며 책상 아래로 손을 뻗었다. 오, 오해십니다. 이건 정기적인 보안문서 파기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몰골이 그게 뭡니까? 품위유지 위반. 품위? 장나라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리며 싸울 때 뒤통수에 대고 적들에게 위치를 알려준 게 너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증거 있습니까? 민중령이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증거는 필요 없다. 내 놈 목소리가 증거니까. 장나라가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민중령은 다급하게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오지마, 다가오면 쏜다.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그가 악을 썼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내 삼촌이야. 네가 날 건드리면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역시 박태수 회장이 믿던 뒷배가 바로 민중령 그리고 그와 연결된 정치권 인사들이었다.
장나라는 총구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을 펴고 다가갔다. 쏴, 뭐? 쏘라고. 하지만 쏘는 순간 내 놈의 그 더러운 줄도 끊길 거다. 상관 살해, 그것도 현역 장군 살해범을 감싸줄 정치인은 없으니까. 민중령의 손이 덜덜 떨렸다. 쏠 수 없었다. 쏘면 끝장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다. 장나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순식간에 책상을 뛰어넘은 그녀가 민중령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장나라는 민중령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잘 들어. 내 삼촌이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어. 내 부하를 건드린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는다. 그녀의 눈빛은 야수였다. 민중령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살려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누가 시켰지? 그건 말 못해. 말하면 내가 죽어. 나한테 죽는 게 더 빠를 텐데. 장나라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헌병대장이 병력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사단장님, 멈추십시오. 장나라는 주먹을 멈췄다. 하지만 멱살은 놓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민중령을 던져버렸다. 긴급 체포해.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 살인교사, 그리고 반역죄다. 헌병들이 민중령을 제압했다. 민중령은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두고 봐. 내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넌 끝났어, 장나라. 장나라는 바닥에 떨어진 민중령의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발신자는 VIP.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끝난 건 내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액정을 박살냈다. 폭풍 전야의 온기. 정보참모 민중령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뒷산 탄약고에서 벌어진 전투의 전말도 병사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돌았다. 사단장님이 혼자서 조폭 수십 명을 때려잡으셨. 최병장이랑 정일병도 같이 있었다며? 정일병 그 고문관이 사람 구실을 했다더라. 진짜 군인이다. 우리 사단장님은 진짜야.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장나라가 연병장에 나타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칼 같은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규정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었다. 하지만 부대 밖의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정치권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 사단장의 과잉 진압, 부대 내 총격전, 지휘 책임론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에서도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밤, 사단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장나라는 상부의 압박 전화에 시달리느라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발길이 닿은 곳은 99여단 내무반 뒤편이었다. 병사들이 335 모여 라면을 먹고 있었다. 야, 진짜 사단장님 잘리시는 거냐? 말도 안 되지. 범죄자 잡은 게 죄냐? 위에서 서브 놈들이 지랄하는 거지. 나 전역하면 사단장님 지지 시위라도 할까봐. 병사들의 대화를 듣던 장나라가 불쑥 나타났다. 라면 맛있나? 사단장님. 병사들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기립했다. 필승. 쉬어. 앉아. 장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투스타가, 그것도 호랑이 같은 사단장이 쪼그려 앉아있다니. 한 입만 줘봐. 장나라의 말에 덩치 큰 상병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라면을 덜어 건넸다. 장나라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다. 덜 익었군. 물 조절 실패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 끓이겠습니다. 장나라는 피식 웃었다. 농담이다. 맛있다.
그녀는 국물까지 들이키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너희들은 걱정 마라. 나는 안 잘린다. 너희들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가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너희가 내 뒤를 지켜주는 한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밤하늘을 울렸다. 장나라는 병사들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주고 일어섰다. 그때 저 멀리 위병소 쪽에서 요란한 클락션 소리가 들려왔다. 트럭 수십 대가 부대 정문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민간인을 가장한 용역 깡패 부대였다. 부대장, 나오라고 해. 우리 회장님 매놓으라고.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놈들은 정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올 기세였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장나라는 표정을 굳혔다. 올 것이 왔다. 민중령과 박 회장을 구하기 위해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테러였다. 비상 사이렌이 다시 한번 울렸다. 우웅.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병사들은 허둥대지 않았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정연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진압봉과 방패 그리고 총이 들려 있었다. 장나라는 연병장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전 병력 주목. 3,000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저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위협하고 부대를 유린하러 온 테러리스트다. 그녀는 지휘봉을 정문 쪽으로 겨누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너희는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다. 단 한 놈도 영내로 들이지 마라. 장나라가 소리쳤다. 제1사단, 준비됐나? 악, 악, 악. 3,000명의 함성이 포항 앞바다의 파도 소리를 덮어버렸다. 박살내라. 장나라의 명령과 함께 제99여단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숨죽이고 있던 호랑이들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고 먹잇감을 향해 뛰쳐나갔다.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쾅, 쾅. 부대 정문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열렸다.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뒤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수백 명의 용역 깡패들이 괴성을 지르며 쇄도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군인들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오합지졸로 소문난 99여단 병사들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첫 충돌 순간 산산조각 났다. 뚫어! 싹 다 밀어버려! 선두에 선 깡패 대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도망치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쿵! 거대한 방패의 벽이었다. 헌병대와 기동 타격대가 스크럼을 짜고 정문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전 사단장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이식되어 있었다. 밀리지 마라. 뒤에는 사단장님이 계신다. 최기철 병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악, 악, 악. 병사들의 함성이 깡패들의 괴성을 집어삼켰다. 화염병이 날아와 방패벽 앞에서 터졌지만 불길은 병사들의 대형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소화기를 든 후열 병사들이 침착하게 불을 껐고 전열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깡패들은 당황했다. 이 새끼들 뭐야? 왜 안 도망가? 그때 방패벽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한 명의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화염과 연기를 등지고 선 작은 거인 장나라 소장이었다. 그녀는 무장하지 않았다. 맨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백 명의 무장 폭도들을 압도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나. 장나라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전장에 울려 퍼졌다. 전현이 장나라다. 전현을 잡...
깡패 대장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살기였다. 병사들이 움찔하며 나서려 했지만 장나라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건드리지 마. 그녀는 달려오는 대장을 피하지 않았다. 칼날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 피팟. 장나라의 몸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칼날은 허공을 갈랐고 다음 순간 깡패 대장의 시야가 뒤집혔다. 콰당. 장나라는 대장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놈의 명치를 군화발로 짓눌렀다. 이게 너희가 믿는 폭력인가? 장나라는 바닥에 뒹구는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나약하군. 신념이 없는 주먹은 그저 흉기일 뿐이야. 대장이 제압당하자 깡패들의 기세가 꺾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장나라가 미리 연락해둔 광역수사대였다. 부패한 지역 경찰이 아닌 서울에서 내려온 정예 수사팀이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꼼짝 마. 수갑이 채워지는 깡패들 사이로 박태수 회장과 민동혁 중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두고 봐. 하지만 그들을 구해줄 뒷배는 이미 끊겨 있었다. 장나라가 확보한 비밀 장부와 녹취록이 언론에 터지면서 국방위원회 형님이고 VIP고 모두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종료되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에 죽은 침묵과는 달랐다. 승리감과 자부심으로 꽉 찬 뜨거운 침묵이었다. 몇 달 후, 포항의 봄바람은 더 이상 비릿하지 않았다. 향긋한 바다 내음이 99여 단 연병장을 감싸고 돌았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녹슬었던 막사는 말끔하게 도색되었고 병사들의 군복은 칼처럼 다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패배주의와 나태함은 사라지고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부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늘은 장나라 소장의 이임식 날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한 그녀를 국방부는 가만히 두지 않았다. 더 험하고 더 썩은 곳을 찾아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연병장에는 3,000명의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장나라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아닌 병사들이 선물한 작은 카네이션 코사지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할 말은 많지 않다. 그녀의 시선이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마주쳤다. 정민우 일병은 이제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고 사고뭉치였던 최기철 병장은 하사가 되어 분대장을 맡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너희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연병장의 웃음소리가 작게 번졌다. 하지만 정정하겠다. 너희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다. 장나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다. 기억해라. 군인의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내 뒤에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전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심장이 뛰는 곳을 주먹으로 툭 쳤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명예. 그것이 너희를 강하게 만든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지독했던 훈련 밤새도록 이어지던 얼차려, 그리고 함께 뒹굴었던 진흙탕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악마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였다.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떠난 자리에 이제는 3,000명의 장나라가 서 있으니까. 장나라는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의상. 그녀가 단상을 내려오자 신임 사단장이 아닌 연대장 최하사가 앞으로 뛰어나왔다.
전체 차려. 척. 지축이 울렸다. 떠나시는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애, 필승. 3,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포항 앞바다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존경과 사랑, 그리고 다시는 비겁해지지 않겠다는 맹세가 담긴 포효였다. 장나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수천 개의 손이 올라간 그 장관.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답례했다. 필승.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시 이슬 같은 것이 맺혔다가 바람에 날아갔다. 강철의 꽃은 울지 않는다. 다만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날 뿐이었다. 레토나에 오른 장나라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백미러 속에 멀어지는 부대의 모습이, 꼿꼿하게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비쳤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모시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뿐이야. 장나라는 씩 웃으며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가자. 또 다른 청소를 하러.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진흙탕이었던 그곳에는 이제 단단한 강철의 꽃들이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진짜 군인들의 숲이